우선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보존용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단위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집 박스가 뭐다, 파일 박스가 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존용품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수집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집 상자, 그 다음에 쭉 넘겨봐 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일 박스 또는 파일 상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폴더, 파일 또는 폴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 8호 클립이라고 저희가 보통 살 때 그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그나마 보존용 클립이라고 하는데, 녹이 안 쓴다고 하면서 녹이 잘 쓸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8호 클립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노무현 재단 쪽에서 이 쇠, 그러니까 녹 쓰니까 그걸 끼기가 뭐하니까 종이 클립을 만드는 거예요. 이 종이 클립으로 이제 저렇게 끼는 거죠. 저렇게 껴서 이렇게 문서가 열어져 있을 때 이제 저걸 다시 이렇게 8호 클립으로 하게 되면 클립을 이렇게 꽂게 되면 머리만 이렇게 두껍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지통. 이거 뭐 누구는 몇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집 상자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추모기록 정리에는 맞는 크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추모기록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을 저희가 막 잡았잖아요. 특징을 잡는 이유가 관리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때문에 사실 그런 특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제가 옮길게요, 선생님. 참 꽃단장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상자가 주로 5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파일 상자가 지금 4개가 들어가는데 추모기록 같은 경우에는 5개짜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보면 시민들이 생산한 거는 리본틱 또는 이제 막 A3 종류의 어떤 종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A3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A3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울시 같은 건 희망 종이라고 해서 A3 종이가 2,000장도 넘어요. 접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5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 A3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A3 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박스 크기. 이런 것들이 추모기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박물류 특성상, 기록의 특성상 박물류가 많은 기록 같은 경우에는 수집상자가 5개짜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유용한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모기록의 보존의 관리 단위는 수집상자가 더 맞다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이런 거겠죠. 이런 A4 종이들이겠죠. 그 A4 종이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파일박스에 이렇게 넣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관리를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서구에 놔져 있는 상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쭉 놔져 있는 것들이죠. 그거의 관리단은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추모기록 같은 경우에는 접착 메모지 같은 것들을 A4로 옮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면 이런 바람직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아니라 주로 박물류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수집 박스가 관리 단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모기록을 관리하시고 이제 보존하실 때 박스를 제작해야 된다.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본인들이 관리하는 기록의 특성을 잘 알아서 보존용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 중에 추모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상자가 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수집상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의 어떤 특성상 이 수집박스로 관리가 되는 것들이 1차적인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관리랑 활용 주체가 사실 지금 모호해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록의 최종 이관처가 사실 정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 이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옮기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다 다시 이렇게 막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이동, 이관의 단위도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 이거는 기증자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기증자 혹은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소중하게 되는 기록이 사과나 배상자 혹은 플라스틱 여러 번 썼던 상자에 보관이 돼서 어딘가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 기록학적인 어떤 관리라고 하는 보존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 잘 마련된 이런 수집 상자가 있다. 거기에 이제 저희도 이제 세월호 봉사단도 추모기록 봉사단도 이제 박스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무지 박스로 제작을 5개짜리를 하죠. 여기에 이제 저희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어요. 범용적으로 누구나 지원을 하기도 하면서 이 기록에다가 이제 뭐 세월호 추모기록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봉사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일 수 있고 무지인 경우에는 다른 데 지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나의 기록이 세월호 추모기록이라고 하는 로고가 박힌 제대로 된 박스에 의해서 이관되어지고 또는 보존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보여지는 의미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수집 박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관 단위이기도 하고 관리 단위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위로의 박스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보존용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안에 이 수집 이런 보관 상자 같은 건 살 수도 있죠. 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적어도 수집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지 상자는 사실 뭐 이마트 이런 데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파일 박스가 안 들어가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맞춘다고 하면 이 파일 박스가 5개 들어가는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의 특성상 이제 이 수집 박스가 관리 단위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 접착 메모지 같은 걸 정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수집 박스에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파일 박스에 넣게 되는 것들이죠. 그걸 다시 여기다 넣게 되는 것들이죠. 넣게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 더 정리가 된 모습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접근점이 좁혀지는 거죠. 접근점이 뭔지 아시죠? 만약 내가 기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데 만약 이런 수집 상자 안에 그냥 쌓여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개요 목록에 이 박스를 이걸 F1 박스, F2 박스, F3 박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가 개요 목록에 수집 상자 1박스에 F1 박스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접근점이 폭 좁아지는 것들이죠. 제가 아까 일정하게 이 기록의 추모 기록의 정리 방향이 일정하게 유기적인 연관성과 관리적 활용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점을 좁혀줄 수 있는 기록들은 얼마든지 좁혀줘서 찾기 쉽게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집 박스를 통해서 나중에 보존 그리고 이관 이런 부분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보존용품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성제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없어요. 그거 되게 비싸죠. 다만 클립을 그런 종류를 하면 그나마라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녹이 덜 쓰는 걸로. 물론 파라폴리 녹이 쓰기도 하고 분량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에는 돈을 좀 쓰자.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클립 정도는 파라클립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서 그런 부분을 쓰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존용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어요. 설명의 절차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보존 절차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존용품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수집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매뉴얼에 있기도 하지만 요즘을 나눠드린 서울시 관련된 매뉴얼에는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PPT라기보다는 이 글을 이걸 중심으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해 가면서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라고 해야 되나, 교육의 목적을 둔 바는 세세한 유형의 정리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무언가 추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방점을 둔 것은 왜 여러분들이 추모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으면 했었던 게 제일 처음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지금처럼 제가 보존용품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절차를 설명드렸잖아요. 1차 정리가 무엇이다, 또는 2차 상태 정리가 어느 단위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알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훨씬 쉬워진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부 유형별로 저희가 정리된 걸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은 아실 수는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제 원상태 사진 촬영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부분 정리도 있고 그 다음에 원상태 사진 촬영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정리라고 하는 것은 1차 정리하기 전에 기증자의 그 요건에 따라서 먼저 어떤 부분은 기록을 먼저 수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신지 알고요. 생산 맥락의 축적을 통한 미드 케이스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원상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절차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절차에 대한 상을 그려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딱 됐다, 기록을 수습하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하고 그날이 다가왔다, 디데이가 왔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하실 것, 아까 디데이 이전에도 많이 찍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이 기록을 수집하기 전에 원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 찍으시고 어디는 동영상을 찍어도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남겨도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영상이 사실 역동적인 부분도 있죠.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진은 사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동영상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원상태 사진이라고 하는 게 전체 사진에 관한 것들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전체라고 하는 건 이 기록을 포함한 이 시민 분향소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가를 전체를 찍어 놓는 거예요. 분향소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가를 찍어 놓는 것이고, 내가 접근하는 기록이 어디쯤 위치해 있고, 이것들이 만약 리본띠 형태로 있다 그러면 전체 리본띠의 모습들을 한번 찍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리본띠 자체는 또 어떻게 생겼나, 그럼 좀 더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하는 것들,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두 원상태 사진 촬영이 이게 모두 개요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사진들은 뭐예요? 또 하나의 추모 기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게 어떻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들을 기록의 입장에서 전체 어떤 분향소의 기록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기록들의 전체 모습은 또한 어떤가, 그리고 세부적인 유형은 어떤가,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사진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요즘 워낙 핸드폰이 잘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어떤 사진의
그 사진을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전시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지 꼭 퀄리티 좋은 사진기를 꼭 찍어야 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잘 원 상태의 어떤 사진 촬영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 상태의 어떤 초기 모습서부터 지금까지 모습들을 잘 찍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원 상태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기록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향소를 바라봤을 때 기록의 유형 같은 경우는 모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본띠는 리본띠대로 모여져 있거나 아니면 리본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포스트잇을 붙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널려져 있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좀 모여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구획으로 잡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간을 구획해서 기록을 해체 수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가 여기다 원질서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원질서의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구획된 것에 있는 것들을 그쪽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구획을 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이죠. 대신에 그거는 같은 유형끼를 뽑아내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포스트잇대로, 리본띠는 리본띠대로, 낱장의 리본은 리본대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집박스에 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대량의 기록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이 많다. 그러면 원래 포스트잇의 최종 정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잘 쓰는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보니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지만 A4 용지에 그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건데 양이 적으면 거기서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양이 많다고 하면 그걸 거기서 붙일 수 없으면 그냥 그 접착력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세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수습하는 거는 하루 만에 끝난다. 그 하루 만에 이 기록을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 속에 유형별로 리본띠 같은 경우에는 띠대로 보존을 하거든요. 띠대로 보존하면 그거는 잘라서 혹은 묶은 걸 풀러서 먼지를 털어내고 거기 이물질이 없는가 보고 그런 다음에 수집상자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의 어떤 방식 2차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기록이 되는 거지만 포스트잇이라든지 접착 테이프로 보는 낱장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착 테이프도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공간을 구획해서 잘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떼내서 2차 정리를 생각해서 그것들을 담아오는 것들. 그건 역시 그냥 담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죠. 다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선적으로 크게 접착 테이프를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착 테이프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고 접착력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배지를 사용한다고 한 게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끈적이는 부분에 다른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의 것들로 일단은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먼지 같은 건 사실 제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단위에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제일 문제는 여러분 나가서 보셨는지만 종이배 있잖아요. 그 종이배 안쪽을 살펴보고 종이배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요. 종이배 안쪽에 흙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 것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걱정이 돼요. 지금 작업장은 지하 4층인데 4층에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 종류 같은 경우에는 먼지 제거하고 말릴 수 있으면 최대한 먼저 어디인가 걷어놨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넣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정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일정하게는 이제 아실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서류, 접착 메모지, 추목을 모은 유인물, 팜플렛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뭐 제일 서울시는 없지만 포스트잇 같은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지금 A4 용지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국가기록원은 그냥 A4 용지에 접착 메모지를 붙여서 파일링해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다 테이프 붙이면 돼요. 왜 붙일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건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는데요. 저는 3M 테이프 중에서 매직 테이프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불투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오래 지나도 끈적임이 덜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위에다 덧붙였어요. 하나씩. 왜 그랬냐면 A4 용지에 이 접착제 붙이자 접착 메모지 붙이는데 접착 메모지 이게 약해집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버스지 바짝 마르고 비를 맞고 해서 우글쭈글해지고 접착력도 없어졌어요. 이런 거 A4지에다 그냥 어떻게 붙일 수 있겠어요? 남은 접착력으로 붙일 수 없는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어떤 식으로 보존해야 될까? 그렇게 된다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덜 훼손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라고 접근하는 것들이죠. 추모기록은 사실 이런 방면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한 기록학적 방법을 준용을 해본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추모기록이 나중에 잘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본다. 그 중에서 보존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면 그 방법으로 저희가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A4 용지에 그렇게 붙이고 나서 접착 테이프 하나씩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왜 또 이런 식으로 했냐면 공공기관에서 보존할 때는 항원학습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서구 공간에서 보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록이었고 그게 컨테이너에서 2, 3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가 고민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요번에도 그렇게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붙일 때도 저희가 8호 클립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 한 3cm? 3cm 정도 앞에 세로 A4 용지에 한 이 정도는 내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붙여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찝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이즈의 납작형 추목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A3짜리예요. 그럼 A3짜리는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일정하게는 그냥 이렇게 8호 클립으로 일정하게 공공기관식으로 말하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묶음을 붙였죠. 그죠? 100장 단위로 묶는데 저 같으면 거기에 이런 거 하나 더 붙이겠어요. 이게 A3잖아요. A3를 그냥 A3끼리 이렇게 클립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강구를 하는 거죠. 타일. 얘를 이렇게 피게 되면 A3를 감쌀 수 있어요. 그죠? 크기가. 그러면 아래 위로 이거를 이제 덮은 다음에 이 옆쪽으로 이제 이 클립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뒤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3를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5개들이 상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훼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A3 정도의 그런 것들이라면 뭐 일정하게 그렇게 해서 이걸 앞뒤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이 일정한 사이즈의 납작형 추목을 같은 경우에는
파일처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사진처럼. 이것처럼 A3나 E형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시청각 기록, 요즘 사실 디지털 기록이 많기 때문에 이 인화사진 같은 게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뭐 인화사진이라든지 CD나 DVD,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디지털 사진을 폴더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폴더의 제목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제목만 보고도 파악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 그러니까 날짜라든가 아니면 제목을 어떻게 잘 달아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고 작은 박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이 입체 형태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상자에다 넣었어요. 이런 상자에다 넣어서 그냥 이 보관을 그냥 한 거죠. 안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 조그만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수집 박스에 넣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집 박스에 그런 걸 넣으면 질서정연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냥 파일 박스 단위로 그런 식으로 넣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걸개 그림 같은 건 커서 접어서 수집 박스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수막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목 같은 나무들을 봤잖아요. 그건 떼내야 돼요. 그거를 하고 있는 철심들을 빼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거 다 빼서 천만 남겨가지고 천 털어가지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놓는다든지 라고 하면 되는 것들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 1차적으로 수습을 했다. 그렇게 되면 옆면 이런 데다가 이제 오른쪽 하단, 저는 보통 오른쪽 하단에다 놓는데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제 이게 뭐 리버티 1 뭐 이렇게 적는 것들이죠. 근데 이건 번호를 적는 건 이 번호의 최종 번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 수집된 번호. 50개. 만약 50개라면 1부터 50개의 숫자가 있는 것들. 대신에 유형을 적고 번호를 적는 거예요. 왜 번호를 적냐면 이거는 인수 확인서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수집했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시 라벨을 부착을 하는 거고, 인수 확인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인수 확인서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양식이 있네요. 그래서 인수 확인서는 필요할 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증자랑 입수하는 사람이 하나씩 보관을 하는 거죠. 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5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양식은 저번에 완주 시민 분향소를 수집했었어요. 수집하면서 이 기록을 이제 이 인수 확인서를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증자가 누구냐, 그리고 기증일이 어디냐, 기증 내용이 무엇이냐, 기증 내용은 뭐 리본띠 몇 상자, 뭐 몇 상자 이렇게 적는 거고, 기증 분량은 수집 상자 단위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집 상자 8상자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관리 단위를 수집 상자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단위를 다 수집 상자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 상자 단위로 우리가 이것들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받고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서로 이거를 인도해 주시고 기증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확인서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기증 뒤에 바로 있죠. 기증 증서 있고, 그 다음에 기증 확인서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증자에게 일종의 무대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줄 수 있는 것들이고, 기증 증서라고 하는 건 기증자가 입수하는 기관에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작성을 해주는 거죠. 다만 주고받는 걸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기증 확인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드리는가 하는 거는 여기 내용이 있어요. 기증 분량 다음에 보시면 기증해 주신 추모 기록은 서울시 기록관의 정책과 처리 과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존 활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되게
뭉뚱그려진 말인데 일정하게 이게 기증이 되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내용이 법적인 어떤 효력은 없지만 이것으로 사실 일정 부분 가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고받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좀 더 만약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기록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계약서의 형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시민 분향소나 또는 이런 어떤 이 추모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는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이런 기증 확인서 정도로 얘기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인수에 대한 얘기, 인수 확인서가 얘기를 했고요. 인수 목록은 이거는 뭐 서울시 같이 공식 분향소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인수 확인서를 그 단위로 많이 받겠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한적십자사, 지금 한국주동사회 막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확인서는 받되 우리가 이제 관리의 목적으로 이런 인수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한다. 이거는 대량의 어떤 이런 기증처와 상관된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상세 정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단 수습해온 기록을 정리하는 것들. 근데 그 정리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 세부 정리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 박스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기로 작성해놨다가 최종적인 정리의 형태로 개요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요 목록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은 3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개요 목록은 제가 설명하면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실전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해보신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록 때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던 기관에서 제가 매뉴스크립 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스크립 기관에서 직접 수집을 할 때도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기록도 개요 목록 단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기록이 이런 수집 상자로 600여 상자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3회에 걸쳐서 기록학한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증자마다, 그러니까 600여 상자라고 기증자가 600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증자가 제가 볼 때는 80여 분이 넘으셨는데 이 개요 목록을 그 20일 안에 다 작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기록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걸 포함하고 한번 작성해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요 목록이라 하면 그 전에 하나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 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보면 파일 박스 정리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접착 메모지나 작은 박물류라고 제가 보는 사진 말씀인데 저기 보면 포스트잇이 붙어져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요 단위에 붙이는 건데 저는 이게 5개 들어가니까 F1부터 F5까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개요 목록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개요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목록은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모 기록의 최소 수준의 관리이자 활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증자에 대한 정보와 수집 기록의 특성과 개별 기록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증자에 대한 정보는 추후 기록 생산과 관련된 배경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체 개인에 관한 정보라면 수집 기록 정보는 전체 기록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서울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를 정리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걸 정리한다면 그 기록이 한 40상자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기증자 정보는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수집기록 정보는 제가 아까 40상자라고 했는데
그 43자에 관계된 전체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기록 정보라고 해서 수집 상자별로 정리된 내용에 관한 정보라고 있는 건 수집 상자 하나당의 기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항목을 보게 되면 아래 항목 형식으로 보게 되면 기증자에 대한 정보가 맨 위에 있고 수집 기록에 대한 전체 정보에 대한 게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수집 박스 하나 단위의 기록에 대한 정보들이 붙는 거예요. 그걸 저는 개요 목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기록학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기증자 정보는 나중에 전거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수집 기록에 대한 정보의 항목은 아이사르 CPF를 준용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의 기록 관리를 하게 되든 그런 어떤 표준적인 항목을 적용을 한 거죠. 나중에 그것이 매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고 개별 기록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성기게 이렇게 그러니까 건 단위로 정리했다기보다 파일 박스 단위 혹은 수집 박스 단위로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시에 대한 것들은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시게 되면 기증자 정보와 수집 정보는 분향소 단위로 한 번만 작성하는 거예요. 기증자나 수집 기록 덩어리에 대한 정보는 하나죠.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리고 이제 수집상자 하나하는 개수대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식을 보시면 수집처 정보는 기증자, 연락처, 활동 영역, 연협 되게 제가 간단히 했어요. 그렇지만 이 기증한 사람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수집 기록 정보 보시면 수집 일시가 어떤지, 그 다음에 기록의 생산연. 제가 왜 이걸 포함 연도라고 적었냐면 2014년 4월서부터만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단원고라든지 팽목항 이런 데는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 실종자나 이 사망자와 관련된 예전의 추억에 관계된 기록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 연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2014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도가 꼭 이런 포함 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수집 경위. 우리가 이제 시민 분향소든 어디를 하게 되든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 분향소를 만들게 되셨는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너무 기자다운 질문입니다. 기록과 관련해서 이 기록이 왜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에 관한 청취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집 경위에 이제 적게 되는 것들이고, 이거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들이 언제 어떻게 수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기증 조건, 그 기증자께서 정말 기증하신 것인지 아니면 잠깐만 맡겨놓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수집 규모가 얼마큼인지, 우리가 만약 아까 40상자 얘기했었죠. 이런 40상자를 적는 것들이죠. 그 정리책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이건 사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유형별로 가져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 되고, 개별 개요 목록은 수집 상자번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유형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면 유형과 세부 유형 두 단계로 정리를 하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은 유형별 세부 정리 방법에 보시면 뭐 박물, 리본팅, 뭐 박물, 접착 메모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 다 일정하게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용하시면 전국에 어디든 비슷하게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포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했는지, 예컨대 무슨 포스트잇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서 정리했는지라고 하게 되면 그걸 적어 놓으시고, 사진을 이제 원상태와 정리 사진을 첨부를 하는 거고, 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증자 이런 사람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는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내가 이분을 접촉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명 구지의 사람을 접촉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무조건 기록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구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친밀감을 저희가 형성하려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면 뭐 무명의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 조사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주기에다가 적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표준적인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맥락이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데 일정하게는 제약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만약 주기에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더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전 조사한 것들을 그렇게 넣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개요 목록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지침을 한번 보시고요. 관리는 제가 고민이 이거예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개요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단위과제에 그걸 넣을 수도 없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관리 시스템에 어디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파일로 존재는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전달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게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요 목록과 추모 기록에 대한 정보의 생산, 디지털 정보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다른 기록과 어떤 식으로 관리돼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딱히 머리에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식한 생각을 저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프라인적 생각이죠. 저 같으면 그거는 따로 관리를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인계되도록 하겠지만 어느 수준에 그게 인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개요 목록을 갖다가 출력해가지고요. 기증자 거에 제일 먼저 첫 상자에다가 그걸 파일처리해가지고 그냥 저 넣어놓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디지털 정보들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방법은 또 강구를 하는 것들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종이로라도 남아있는 개요 목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방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저 같으면 그런 거 하나 출력해서 넣어놓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관리에 이런 부분을 하나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라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재 선생님은 최종 라벨을 작성하지 말고 이제 포스트잇으로 일단 가능하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제가 그냥 라벨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왕이면 아까 말한 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규격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기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수집기록 내용처럼 이 정도의 라벨을 이제 붙여주고 그 부분을 위에서 더 덧붙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이제 라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용재 선생님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정리 방법 중에 일명 뽁뽁이 에어캡을 이렇게 막 사용해서 막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거는 최종 보존 방법은 아니라고.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최종 보존 방법은 아닌데 제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방법을 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관리 주체도 모호하고 그 관리되는데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일단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공기관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좋은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에어캡 사용은 사실 많이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만약 이것이 정말 보관 상태로 오래 가야 되고 그런 어떤 깨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쓴 거는 이제 옛날 것들만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보존 관리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 개요 목록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조금 너무 간단하게 그때 작성한 거여서 이게 이제 가상의 적이고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기증자는 어떠한 데다, 연락처는 어디다, 그리고 활동 연역은 어디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50페이지. 그래서 수집 기록 정보를 보시면 서가번호는 우리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제 어떤 단위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집 일수는 언제다 라고 해놓고 생산 연도는 2012년,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2014년.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14년 기록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들이고, 수집 경위는 뭐 이런 분향소와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던 중에 세월호 봉사단의 활동 취지에 공감해서 정리 후에 이 기록을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기증 조건은 무슨 어디에 기증은 했지만 유가족이 원하거나 유가족이 원하는 추모 공간이 설립된 그 이관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증자에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들. 최종적으로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가.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증자가 가장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규모는 수집 열상자로 1차 정리를 했는데 상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집 상자 12개의 별치기로 생겼다. 이렇게 되고, 정리 체계는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큰 거는 뭐 따로 보관을 한다든지, 판넬형 추모 기록은 사이즈가 큰 상자를 만들어 보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체 보관 모습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개별 대여 목록입니다. 이게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상자인 거예요. 맨 처음에 상자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건 수집 상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수집 상자고요. 유형을 보면 박물, 걸개 그림이 있고, 하나는 문서, 행사 관련 유인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록물이 작으면 같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이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내용은 뭐예요? 걸개 그림 한 점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완성한 상태에 대해서 그 이력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적을 수도 있고 앞에다 적을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상자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F1 상자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유인물 한 건, 행사 안내 리플렛 한 건, 이렇게 적어 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리는 뭐 어떤 식으로 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게 되면 원래 원상태 모습은 이런 거였죠. 걸개 그림이 이랬는데 제가 적절한 예가 없어서 그냥 이걸 놨습니다만, 이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다. 주기는 뉴스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자 50개면 밑에 5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여 목록은 제가 한글로 작성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검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근데 제가 왜 개요 목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냐면, 이게 그냥 한 단위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시민분양서 하나에서 나오는 기껏해야 페이지 3개짜리 개요 목록이라면 별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진도라든지, 안산의 뭐 단원고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곳에서는 이 개별 개요 목록이 50개도 나올 수 있고 60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검색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한 관리 주체 때문에. 관리 주체가 기록학을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꽤 많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내용이 잘 설명된 것, 물론 내용이 많은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원래 정리 상태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집상자 하나에 무슨 기록이 있나를 제가 넣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봉화재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기록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증자 단위로 이렇게 넘겨보면서 사진만 보고 이 기록을 전시회 때 써야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는 그 관점으로 제가 그렇게 사진을 넣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기보다는 원상태를 넣었어요. 그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관리 주체가 좀 그나마 더 많이 설명된 자료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저는 서울시 같으면 이 중에 그러니까 필수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서 엑셀 목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 빨리 찾아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양이 많아서 그런 것들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도 매뉴얼에도 써놨지만 엑셀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추모기록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요 목록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신대 학생들이
개별 엑셀 목록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재단에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 목록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이 기록이 언제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며 이런 것들이 누가 기증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맥락이 잘 전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추모 공간에 이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기술 항목을 이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한 대로 F1까지 내려가게 되면 접근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활용돼서 누군가 그 기록을 찾을 때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완주와 관련된 것들은 만약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그날 들은 것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개요 목록을 만들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리드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완주는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집을 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기증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특징은 뭐냐면 맥락 정보를 잘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그걸 리드 케이스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리드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기증자 또는 기증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케이스는 그러한 기증자를 접촉한 경과에 대한 서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부록 1에 지금 잠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사실 이 정도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니까 저는 이 리드도 저는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리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매뉴스크립트 기관에 가시거나 이런 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술해야지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보들은 수집서부터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정보를 내용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어느 시점에서 전체 완성된 형태로 정리하지만 대부분의 기술 정보는 수집서부터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 다 포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이사르시에 대한 항목을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이 수집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축적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일 잘 발현되는 게 뭐냐? 리드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조사평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거든요. 조사평가는 그러면 리드도 조사하고 케이스도 접촉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수집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를 포함한 정보를 저는 조사평가서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조사평가서는 없고 리드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잘 정리하면 나중에 개요 목록에 들어갈 것들은 거기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의 리드 케이스는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대한 리드 케이스가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노무현재단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예전에는 이렇게 연구용역식으로 사용을 했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좀 노무현재단에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자세히 조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뷰 자료도 이제 남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추모 기록의 어떤 맥락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수집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나중에 심성보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민관 어떤 협력 방식으로 지금 추모 기록이 수집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별로 이런 부분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앉아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완주 케이스로, 완주에 뭐 사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완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지금 맥락 청취, 그리고 이제 전체 사진, 아까 말한 전체를 찍어야 되는 사진, 그다음에 기록 유형에 대한 사진, 그리고 정리를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제 관리권은 어떻게 이관했나, 이런 방식으로 사진이 좀 간단하지만 비슷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완주 이 분향소를 이제 철거하면서 그 경과 보고를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완주 시민 분향소는 완주 문화원과 여성단체 협의회와 농민회가 같이 운영을 한 달 이상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중심이 돼서 그 경과 보고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한테 의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저만 서 있었습니다. 좀 뻘쭘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맥락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만 해도 아까 제가 무슨 라포 형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화도 되게 묵뚝뚝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여자라 뭐 이렇게 잘 들이대지 못하는 상황인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주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지금 서울시 지금 이제 맥락 청취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따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 가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파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청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이런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시민 분향소를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 보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친밀감 높여서 물어볼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 사진은 뭐 굉장히 간단해서 뭐 이런 분향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분향소 사진이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외진 곳을 선택한 건 이제 완주군에, 그러니까 이 어디에다가 세우면 이제 각 지역마다 왜 이 지역에 세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외곽에다가 그런 부분 포괄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한 달 동안 5천여 명 이상이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다녀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어쨌든 5천여 명이 다녀가셨고, 여기는 사실 종이로 된 리본띠가 기록의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의 특징은 제가 아까 어떤 부분에서 동영상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동영상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여인네는 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찍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유형의 사진을 보면 사실 되게 리본띠가 있고, 현수막이 있고, 그리고 방명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의 특징은 사실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사실 문화원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세월호 관련돼서 추모에 관련된 좋은 글귀를 이제 본인이 찾으셔서 이런 어떤 세로 깃발 형태의 만장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를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1000개의 바람이 되어라고 하는 이게 시인가요, 노래인가요? 제가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이게 그냥 뭐 세월호 뭐 합동 분향소 이런 어떤 현수막, 이런 어떤 아주 형식적인 현수막이 아니라 그런 추모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이런 만장 형태의 기록이 이제 중요하게 있었고, 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체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한 잔 드시고 오시더니 갑자기 굉장히 친한 척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저녁도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올라왔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맨 처음에는 이제 조금 낯설어 하셔도 좀 지나시면 이제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나서서 이 막대 제거하는 거 사실 되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도 같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고, 여기는 여기 계신 그 황진현하고 김수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걸 접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명지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날 하루 만에 수습을 해오는 것들을 이제 국가기록연구원이라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학부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정리를 시켰어요. 수업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걸 이 친구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리본드 형태로 돼 있는데 이 기록을 왜 해체해야만 했냐면 이건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무엇으로 돼 있었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띄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걸 정리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계신 박종현 국장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이쁜 척하고 찍지 않았나요? 이제 황진환 씨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것들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본띠를 넣을 때도 거기 써있지만 리본띠 하나를 이렇게 넣으시고 두 개째 넣을 때는 A4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간지를 넣으시고 그 위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엉키겠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정리들을 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게 이제 A4지를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상자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8상자를 아까 말한 이제 임시 라벨, 이게 종이띠 하나다서부터 이제 8가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떤 수집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5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죠. 이건 아까 이제 정리하는 모습들이 지금 있습니다. 일일이 다 떼어내고 있는 것들.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일정하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래서 8상자가 나왔고 이 기록들을 저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록을 가지고 가면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유족들에게 이 기록을 넘길 때까지 잘 보존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는구나, 이 기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더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인수 확인서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 확인서를 이제 2장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서 그다음 인수 확인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인수 목록보다. 인수 확인서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증한 곳이 이제 3곳이기 때문에 이 3곳의 이름을 적고 기증자 이름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아까 이렇게 8개였죠. 수집상자. 그래서 8개를 받아서 저희가 이거는 세월호 시민 아카이브 네트워크에 기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증자와 이제 제가 수집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넘겨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증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원상태의 사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뜯어내서 그냥 하나의 파일에 그냥 폴더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상태 사진 촬영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방명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굳이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리스트형 방명록이 되는 거고 여러분 어디 갔다 보면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게 있죠. 무지형 방명록이 있어요. 그걸 저는 2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리스트형 방명록의 형식을 보게 되면 성명, 비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지형 방명록은 무언가 사람들이 추모의 글을 써놓을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언가 활용할 때 추모의 글귀를 무언가 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방명록이라고 했을 때는 리스트형과 무지형 걸 다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무지형 방명록이라고 하는 걸로 이 수집 박스를 해놓으면 리스트형 방명록은 안 보고 무지형만 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명록도 무지형과 이렇게 리스트형을 구분해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안을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매뉴얼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했나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A3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A3 형태. 그래서 제가 지금 핀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제가 그냥 퍼포먼스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장에서 붙박이로 있는 기록이 아니라 단 하루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광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제가 우연찮게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하고 이제 동영상을 찍고 이제 이 판넬을 앞에 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까지를 이제 접촉해서 이제 제가 수집을 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부분 정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 광장에서 생산된 기록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추모 기록의 의미라고 하는 것과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뉴얼만 읽기보다는 한번 좀 말을 들으시면 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의미는 어쨌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기록학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록적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세월호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학회가 외면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관심들이 반짝이 아니라 이것들은 사실 진상규명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아키비스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키비스트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어때야 하는가, 거기에 액티브하다고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사실 저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